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뉴스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놓고 김제와 군산이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중분위에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이 안건으로 상정되면 어느 한쪽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방조제처럼 기나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한데요. 군산시의회가 지난 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반려와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지 2달 만에 김제시가 전북도를 거치지 않고 이 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고 행안부에 직접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군산시도 곧바로 행안부에 같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산시는 김제시가 신청을 취소할 경우 맞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간 관할권 다툼이 벌어지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에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행안부는 두 시군의 신청을 중분위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분위가 받아들일 경우 새만금 동서도로도 10년을 끌었던 방조제 소송처럼 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집니다. 사정이 이러자 군산시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지역 간 관할권 다툼을 막아야 한다며 행안부가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만금 남북도로와 수변도시 조성사업 등이 마무리되면 논의를 통해 행정구역을 결정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하여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반려하고 향후 2년 내지 3년 내에 준공 예정인 새만금 남북 이축도로와 수변 도시 조성사업 등이 완료된 후 일괄 논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시의회는 또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이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청서가 정식으로 접수된다면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와 연대해 범시민 규탄대회와 릴레이 시위, 항의 방문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제가 먼저 관할권 신청을 다시 함으로써 이건 배반 행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배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묵과할 수 없고 전라북도 또한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묵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다시 시작된 지역 간 관할권 다툼. 전북도의 갈등 조정 능력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군산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데이터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데이터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클러스터 조성 기본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계획은 3대 추진 전략과 7개 세부 사업별 추진 계획으로 구성됐으며 새만금 지역에 특화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공구별 조성이 오는 2028년 안에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산업사업단지에 따르면 9개 공구 1,849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4구공구를 제외한 전체의 76.2%인 7개 공구 단지 조성이 오는 2028년도까지 완료됩니다. 5,6공구는 정부의 그린산단 조성 계획에 맞춰 오는 2023년도까지 매립을 완료하고 4구공구는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성 시기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1,2공구는 현재 조성이 끝났으며 전체 면적의 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웅도 군부대 부지 개발이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에 포함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는 한국산업단지 전북본부와 협약을 맺고 비웅도 군부대 부지 개발을 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웅도 군부대 부지에 대해 올해부터 사업 대상자 선정 때까지 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개발합니다. 비웅도 군부대 부지 구조 고도화 사업은 정부 출자금을 시드머니로 구조 고도화 대행 사업자에게 펀드 자금을 지원하는 산단 환경 개선 펀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지난 15일 2040 군산 도시기본계획 시민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공청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고려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실시간 유튜브 중계로 온라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내륙과 해양이 어우러져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자립도시 군산이라는 미래상을 설정하고 5대 목표 21개의 추진 전략도 발표했습니다. 군산예술의 전당 소공연장. 지난 15일 이곳에서 2040 군산 도시기본계획 시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시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과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공청회는 문창호 군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경찬 원광대학교 교수, 장태현 전북대학교 교수, 고재찬 군산대학교 산업협력단 교수, 국토연구원 윤주선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인구 감소 및 새만금 사업 등 현안 사항과 전망 분석 등을 통해 핵심 과제 및 정책 방향을 담아 내륙과 해양이 어우러져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자립도시 군산을 미래상으로 설정했습니다. 미래상 실현을 위해 지역 균형 발전 및 활력을 유도하는 첨단산업 경제도시, 내륙과 해양이 함께 발전하는 국제물류 거점도시, 추억과 삶의 힘으로 감성 충만한 해양문화 관광도시, 미래 세대가 행복하고 안전한 생태 안전도시,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모두가 누리는 행복복지도시 조성이라는 5대 목표와 21개의 세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도심 기능 확장 및 새만금 파급 효과를 유입할 수 있도록 생활권을 1대 3중 6소 권역으로 새로 설정해 시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2040년 인구 계획을 2020 도시기본계획의 45만 명에서 29만 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저도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인구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난번 도시기본계획이랑 이제 이번에 다시 하는 거에서 가장 큰 차이가 인구가 49만에서 29만 줄어드는 걸로 계획을 잡으신 건데 저희가 어떻게 군산시가 이 주어진 인구를 계획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도시기본계획에 담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는 시민공청회를 시작으로 시의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전라북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 2040 군산 도시기본계획 청사진이 순조롭게 완성될지 주목됩니다. 올해 발행된 종이류 군산사랑 상품권이 모두 다 팔렸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발행한 종이류 군산 상품권 2,850억 원어치가 완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바일과 카드 상품권 1,850억 원 가운데 1,300억 원어치가 팔려 남은 500억 원어치도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누적 판매액은 4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은 지난 2018년도부터 판매됐으며 총 판매액은 1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군산시가 관리도를 명품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관리도 예술섬 조성 사업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1억 원을 들여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이번 용역에는 예술 조각길과 미술관, 온실 정원 등 3천억 원 규모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예술섬 조성 사업자로 선정된 민간업체에 해상 케이블카 설치 등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군산시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동안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교통정보 빅데이터 시스템,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등에 국비 24억 원, 시비 16억 원이 투입됩니다. 한편 지능형 교통체계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교통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미래형 교통체계로 도로교통 환경 개선과 응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에도 활용됩니다. 군산시가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은 3년 만에 1조 5천억 원어치가 팔리고 또 공공배달앱이나 상권 르네상스,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등 굵직한 사업들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습니다. 잇따른 대기업 폐쇄와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군산상권. 전통시장과 상가에는 손님들이 줄고 경기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가 추진하는 골목상권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첫 발행을 시작한 군산사랑 상품권은 3년 동안 1조 5천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사용처를 지역의 가맹점 11,000여 곳으로 제한하면서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선순환하는 경제구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생활화된 요즘 공공배달앱이 출시된 지 1년 6개월 만에 군산 인구의 절반가량인 13만여 명이 사용하고 14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는 민간 배달앱과 달리 군산의 모든 소상공인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올해 안에 디지털 플랫폼이 구축되면 지역의 모든 품목에 대해 배달이 가능해집니다. 음식 배달에서 나아가
마트 등 다양한 업종을 포함한 온라인 종합 쇼핑몰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배달의 명수를 통해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앞으로 더욱 성장할 온라인 시장에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쇠락한 골목상권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도 눈에 띕니다. 공설시장과 신영시장, 제보선창 인근의 600여 개 상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오는 2024년 마무리되면 쇠퇴한 골목상권의 활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가 내년 상반기 준공되면 소상공인의 물류비 절감이 가능해져 대기업과 대응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우리 시의 소상공인이 약 한 18,00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가족 및 종사자까지 하면 약 4만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우리 시민들이 골목상권을 찾고 그로 인해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지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군산시의 지원 정책이 골목상권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옥구읍과 회합면, 대야면 등 군산 지역 8개 읍면동은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이 가능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겨울 철새들이 월동하는 만경강 일대 8개 읍면동과 금강호 주변 나포 십자 들녘을 중심으로 볏짚을 수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거나 보리와 귀리, 밀을 철새 먹이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3억 8천만 원을 들여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을 맺은 농민에게 지원합니다. 군산 수성동과 금암동에 도시숲이 만들어집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수성동 세대 근린공원 일대와 금암동 폐철도 부지 등 두 곳이 산림청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대상지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성동 세대 근린공원은 앞으로 2년간 58억 원이 투입돼 치유의 숲과 화목원, 생태 놀이터 등이 마련됩니다. 또 금암동 폐철도 부지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10억 원이 투입돼 도시숲과 산책길 등이 만들어집니다. 군산시가 시민 생활수기를 공모합니다. 군산시는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군산에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정착 사례로 활용하기 위해 24일까지 생활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로운 산문 형식으로 재밌거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군산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 옥구읍과 지역아동센터가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층 가구에 직접 만든 반찬과 과일 등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매년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주식회사 금강PC가 한가위를 맞아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해달라며 군산 서수면에 백미 50포를 기탁했습니다. 군산 조경 한마음 지역협의체 위원들이 십시일반 모금에 참여해 모은 이웃돕기 성금 205만 원을 조촌동에 기탁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